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방의 탄광도시 브리리더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2일 며칠째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브리리더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측면으로 예비 병력을 보내 압박하는 바람에 아군 병력이 포위될 위험에 처했다며 철수 결정은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잇따라 패퇴에 철군하며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를 25% 이상 증액하는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러시아의 역대 가장 가파른 국방비 증가 추세를 두고 세계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유럽국과 동아시아국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대차게 배신한 것은 물론 차차 세계 악의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는 북중러 이란을 두고 혼돈의 사중주라며 악의축이라는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할 경우 북핵 개발에 러시아가 손길을 뻗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혼돈 사중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4개국의 새로운 밀착을 집중 조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존 아필리노를 인용, 우리는 거의 악의 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나치와 일본,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결함에 비견할 수준으로 이들의 공조가 발전할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공조가 무기 등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협력 및 첨단기술 지원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무기와 산업 분야 협력이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기술 이전이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현재 수백 개의 미사일과 수백만 개의 포탄을 러시아에게 제공 중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압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지만 전자부품 등의 간접 지원으로 저변 강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도우는 대가로 서방의 공중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았다며 현재 우주 분야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들 4개국 간의 합동 군사협력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걸프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북러의 최근 협정에 따르면 전쟁 상황에서 즉각 도움을 약속했는데 이는 한반도 갈등 상황 시 러시아의 개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가 러시아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보냈으며 물자가 부족한 러시아에게도 무기 판매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결국 한국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실 전쟁 발발 전까지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적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따르면 50% 정도의 호감도가 나왔으며 65% 이상은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은 후 새롭게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는 80% 이상으로 치솟았고 푸틴이 세계 문제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불과 4.5%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러시아는 이제 잠재적 적국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제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엄청난 수량의 재래식 무기를 알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 내내 한국에 무기가 지원될까 노심초사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고려하고 있는 무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느 하나 러시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산더미처럼 쌓인 18kg짜리 105mm 포탄 340만 발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가면 러시아에게 지독한 악몽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국을 적으로 돌려버린 푸틴은 벌써부터 후회 땅을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유럽의 방산 전시회에서 인기를 증명했던 전무는 추가적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와서 유럽 시장을 술렁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한 차례 한국에게 등을 돌렸던 노르웨이 같은 국가도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이번 천무 실사격 장면을 참가하면서 랜발사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에서 전율의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오물풍선의 대가로 고폭유도탄과 집속탄 48발의 무자비한 화력을 목도한 북한은 이에 다시 반발하여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처참한 모습을 내비치며 실패하고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반면 천무 실사격 자체는 지금껏 여러 차례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탄 발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천무 유도탄이 명중하는 표적지까지 공개됐는데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의 훈련을 참관한 전문가들과 해외 인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천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사실상 레드팀 전원이 견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반응은 이들이 내보내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천무 실사격 훈련 영상에서 한국이 각잡고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기에는 정말로 무력을 과시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이는 육군 주관 훈련이었음에도 해군과 공군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육군의 천무 및 대포병 레이더와 함께 해군 초기함 및 고속정, 공군 KF-16이 투입되어 육해군 데이터 링크 및 통합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는데요. 해경 역시 주변 해역 통제를 도우며 정말로 전군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장소는 충남 보령의 웅천사격장으로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서해상 55km 지점 암초를 표적 삼아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처음으로 전탄 사격을 하는 장면과 표적지를 연속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탄 사격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흔히 리코일 컨트롤이라 부르는 후폭풍 반동제어, 런치 인터벌이라 부르는 발사 간격에 있어서 매우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웃 트리거를 단단히 박은 자체는 발사 시의 흔들림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고 발사 간격 역시 239mm 기존의 5초대에서 3초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6-2 탄창의 전탄 발사가 40초 미만으로 매우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수출에 성공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측 모두 많은 발전을 이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훈련에 가장 크게 반응한 국가 중 하나는 의외로 중국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최근에 수출에 성공한 실적도 있는데요. 영상에 나온 다연장 로켓포는 PHL-16으로 2016년부터 배치된 신형 모델입니다. 중국은 작년 1월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로 수출 성공한 사례로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 한화 3,200억 정도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UAE가 기존에 천무를 도입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가 천무를 사고도 중국 다연장을 따로 샀다는 업적을 만든 셈이니까요.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서도 경쟁심을 불태우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UAE가 중국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UAE는 여전히 꾸준하게 천무의 탄약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천무의 추가 주문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상만 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의 PHL-16은 천무에 비해서 완성도가 모자라는 무기입니다. 우선 여전히 자동 장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죠. UAE가 천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PHL-16을 구매한 것은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무식하게 커다란 370mm짜리 로켓을 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로켓을 중국은 수동 장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 발사 준비 시간이 무려 5분이 걸리는데요. 아무리 로켓 하나의 화력이 높다고 한들 너무 느리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교군인 천무가 사격 반응 시간 16초,
재장전 시간 160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비교가 되죠. 더군다나 천무가 이번에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후폭풍 반동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PHL-16은 발사할 때마다 차량 앞부분이 위아래로 깊숙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웃트리거가 있음에도 이 정도로 반동을 심하게 받으면 명중률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단점이 훤히 드러난 상황에서 천무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이들에겐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건 다연장 로켓포의 특징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차량은 발사대 뿐이고 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오래도록 사용하는 유형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한번 구매해서 오래 사용한다는 것인데 천무가 여러 사례에서 좋은 인식을 남기고 시장을 선점하면 중국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는 중국에게 또 다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중국의 불온한 움직임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장비 기동훈련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20기갑여단이 훈련에 투입되었는데 20기갑여단은 전차와 자주포 등 궤도 장비만 23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2,300여 명의 장병을 지녔습니다. 제20기갑여단은 제7기동 군단 예하의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의 모체로 하는 부대인데요. 7기동 군단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지상 최강의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진 선봉부대 7군단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제2신속 대응사단,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 등 대한민국 핵심 기계화사단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K9 자주포로 무장한 제7포병여단과 제7공병여단까지 산하에 두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엄청난 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해당 기갑부대에 놀라운 전력을 보였습니다. 이날 기갑부대는 K2 전차의 우렁찬 포격소리와 함께 전술 집결 점령을 위한 대규모 작전 시나리오를 실행했는데요. K2와 K9 등은 이동 표적을 정확히 강타하면서 아시아 최강의 전투력과 기동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죠. 특히 K121의 105mm 주포에 장착된 특수탄이 눈에 띄는데요. 벌집탄이라고도 불리는 대인화살탄은 탄체 내에 8,000개의 철제 화살을 장입하여 선체로부터 방출된 고속의 화살이 전방 300m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밀집된 적 보병 부대를 상대할 때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K121 전차가 이처럼 파괴적인 화력과 귀신같은 명중률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꾸준한 기술 발전을 통한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시스템과 방위사업청은 육군 주력 전차 중 하나인 K121의 포수 조준경 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전차의 눈 역할을 하는 조준경은 주야간 표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조준해 전차의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K121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그동안 부품, 단종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해 운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사업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전훈련으로 인해 군 관계자는 물론이고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해외 바이어 등 수출사업 관련 인사들 등 이를 참관한 이들은 충격의 찬사를 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만간에 천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장성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과거 한국을 저버렸던 노르웨이 출신 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간에는 이미 무기 거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최근 대한민국과 접촉하는 노르웨이 군부에 대해 관련 소식통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천무 도입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로 사토리와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모습에서 미루어 보면 빠른 납품이 보장되는 천무 쪽의 마음이 크게 기울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하죠. 노르웨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은 2028년까지 천무 16대를 배치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내어준 답변은 2027년까지 배치 완료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일 것입니다. 과거 이들이 K2를 걷어차고 독일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은 스스로도 K2의 성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이 무산되면서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2 전차 수주는 정치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것이었지 성능 평가에서는 사실 독일산 전차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관계자들 역시 K2 전차의 뛰어남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총리는 우리는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노르웨이 군 참모총장 역시 전차를 살 것이라면 우리 군은 K2를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노르웨이 중앙당 의원들은 L2A7을 선택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유럽 내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독일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피치 못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독일의 보답은 계약으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2031년에 배치 완료라는 터무니없이 늦어지는 답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을 밀었다가 호되게 당해본 노르웨이는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독일이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포 지마스를 만들어 천무의 대항마로 내세웠음에도 본체만치 않고 한국 부스로 뛰어왔죠. 한국은 요구한 납기보다도 1년 당겨서 배치 완료를 약속해줬습니다.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기업 콩스버그사와 다각도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섭렵했습니다.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 콩스버그의 대표 순항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의 통수를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 3개국에 수출된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기자는 폴란드 수출로 한국 기술력과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에게 있어 한화의 포병 장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수출하였고 실운영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진행된 자주포 현지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판처하우젠2000, 프랑스의 제이서, 미국의 M109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당시 24대의 K9과 6대의 K10을 수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이후 6년 뒤 추가 구매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K9에 대해 50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한국산 후보가 2016년 당시 테스트에도 노르웨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며 한국산 무기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지 지형기후 등 테스트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은 차량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증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M109 경험과 K9을 비교하여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에서 기술적이고 유압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의 기동성과 효율성, 장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은 50년 정도 앞서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극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알려진 성능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훈련해서 과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다른 데로 눈길이 갈 턱이 없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관련 소식을 전한 매체는 스웨덴 역시 천무를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어느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수량과 배치 시기는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화가 2030년까지 최대 18대의 천무를 공급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최근 나토에 새로 가입하기도 한 만큼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천무를 들여오게 된다면 무기체계 이론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노르웨이와 스웨덴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천무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던 국가로 루마니아도 있죠. 루마니아는 최근 K9 도입을 확정하면서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 주었는데요. 한참 전부터 루마니아가 K9 도입 이후에는 곧바로 천무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는 리투아니아 등 다른 인접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천무를 도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레드팀 쪽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 소우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한국의 유럽 반면 수출 성과들에 주목하면서 불편한 낌새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체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유럽에 팔린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한국이 미국을 경유해 지원한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된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상당히 애먹였다는 점에서 천무와 같은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최전선이 되어버린 폴란드에서도 대한민국의 육군을 소개하며 국방의 현대화를 최단 기간에 이뤄낸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명품 무기들의 탄생으로 최단 시간에 첨단 전략 무기들을 전력화시킨 보기 드문 국가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발빠른 군의 변천사와 명품 무기들이 각국의 무기 도입 경쟁에 참여하며 단기간에 강력해진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정을 뒤엎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군사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의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폴란드 역시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보도를 이었으며 자체적인 무기 개발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외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